서울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욕망으로 점철된 네온사인은 여전히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호화로움의 정점이라 불리는 임페리얼 호텔 최상층. 한올그룹의 연례 파티장은 숨막힐 듯한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와 클래식 음악의 선율, 그리고 상류층 인사들의 은밀한 속삭임이 뒤섞여 권력과 자본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대담하게 옆트임이 들어간 짙은 남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윤세아. 어둠의 세계에서는 고스트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산업 스파이였다. 그녀가 이곳에 온 목적은 최고급 와인을 즐기거나 사교계의 인연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오직 이 방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남자의 재킷 안주머니에 담긴 목표물 뿐이었다. 세아의 호흡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금 벼랑 끝에 매달린 얇은 줄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곳의 보안 시스템은 단순히 덩치 큰 경호원들이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한올그룹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AI 감시 네트워크가 작동하여 찰나의 순간에 행동 패턴과 안면을 분석해내는 철옹성이었다. 세아는 왼쪽 귀에 착용한 진주 귀걸이 형태의 국소 전파 교란 장치를 살며시 건드리며 매서운 눈빛으로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목표물을 탐색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연회장 중앙에는 한 지역이 마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거느린 고독한 제왕처럼 오만하게 서 있었다. 그는 웃지도 않고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하지도 않은 채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권태롭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상업계의 폭군이라 불리는 한올의 CEO이자 그녀의 조직이 그토록 갈망하는 프로젝트 판도라의 마이크로칩을 소지한 인물이었다. 한 지역은 자신에게 꽂히는 이질적인 시선을 감지했는데 그것은 흔해 빠진 동경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훨씬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자신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애쓰는 탐욕스러운 사업가들과 화려한 여배우들 너머를 예리하게 훑어보았다. 수많은 내부 암투와 암살 위협 속에서 살아남은 그의 본능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불온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은밀히 대기 중인 보안 팀장에게 눈짓을 보내 방문객 명단을 재확인하고 경계 태세를 2단계로 격상하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렸다. 지역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혐오했고 오늘 밤 이 연회장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변수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쥐며 발코니 근처에 홀로 서 있는 낯선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했는데 그녀에게서는 매혹적이면서도 기묘하게 서늘한 위화감이 감돌고 있었다. 세아는 지역의 의심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고 그의 예민한 감각은 정보원들이 사전에 제공한 데이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더 이상 기회를 엿보거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과감하고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춤을 청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하려던 초기 계획은 이미 그가 철통 같은 보안을 강화함에 따라 물거품이 된 상태였다. 세아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자세를 가다듬었고 일부러 걸음걸이에 약간의 빈틈을 보여 그의 시선을 묶어둠과 동시에 귀걸이의 교란 장치 출력을 조절하여 중앙 구역의 CCTV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친 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최상위 포식자를 향해 다가가는 사냥꾼의 본능적인 전율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몇 걸음으로 좁혀졌을 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한올의 보안 시스템이 자동 적응 모드를 가동하여 세아의 교란 전파를 역추적하고 경호팀에게 침입자 경보를 송출한 것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4명의 거구들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하자 세아는 자신이 상대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며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한지혁에게 돌진하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기습적인 가속에 당황한 경호원들은 혹여나 자신들의 고용주가 다칠까봐 주춤거렸고 그 찰나의 틈을 타세하는 지역의 코앞까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한지혁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고 그 속에는 일말의 동요나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한지혁은 이 여자의 무모한 행동에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사방에서 총구가 겨누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토록 민첩하게 돌진해 온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이 앙큼한 고양이가 무슨 수작을 부릴지 지켜보려 했다. 세아가 밀착해 오자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제압하려 했으나 그녀는 한 박자 더 빨랐다. 유려한 회전 동작으로 그의 손길을 피한 그녀는 발을 헛디딘 척하며 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그녀의 몸이 지역의 품으로 무너지듯 안기며 제스민 향기와 섞인 차가운 살기가 그의 호흡을 파고들었다. 지역이 미처 반응하거나 밀쳐내기도 전에 세아는 까치발을 들어 올리며 대담하고 거칠게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자신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강하게 겹쳐 눌렀다. 그것은 로맨틱한 입맞춤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고 시야를 차단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전술적 행위였다. 차가운 입술이 불같이 뜨거운 행동으로 이어지자 냉철한 컴퓨터처럼 작동하던 지역의 이성은 수초간 정지해 버리고 말았다. 그는 충돌의 여파로 터진 입술에서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낯선 달콤함을 동시에 느꼈고 연 회장은 이 전대미문의 광경에 숨을 죽이며 정적에 휩싸였다. 지역이 생전 처음 겪는 심리적 충격에 굳어있는 동안 세아의 날렵한 손가락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게 그의 재킷 안주머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비밀 안감 속에 숨겨진 마이크로칩을 순식간에 낚아채 손바닥 안에 감췄고 이 모든 과정은 키스로 시야가 가려진 0.1초 사이에 이루어졌다. 목표물을 확보한 세아는 즉시 지역의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깨물어 고통을 주었고 그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뺄 때 발생하는 반동을 이용해 그를 거칠게 밀쳐내며 탈출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 지역이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비틀거리는 사이 그의 눈동자는 전례 없는 분노로 활활 타올랐다. 수많은 인파 앞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그는 당장 저 여자를 생포하라고 포효했으나 세아는 이미 혼란스러운 연 회장을 자신만의 무대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녀가 바닥에 던진 소형 연막탄이 터지며 짙은 회색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인간 방패가 되어 경호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세아는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강화 유리창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드레스 자락에서 특수유리 절단 장비를 꺼내 들었다. 굉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렸고 몰아치는 밤바람 속에서 그녀는 지역을 향해 도발적인 미소를 한 번 지어 보인 뒤 망설임 없이 검은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이 미친 자살행위에 모두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세아는 화려한 드레스 아래 허리춤에 장착된 초강력 와이어를 발사하여 이미 건너편 건물로 타잔처럼 날아가고 있었다. 깨진 창가로 달려온 한지혁은 거센 바람을 맞으며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가 사라진 칠흑 같은 어둠을 노려보았다. 그는 칩이 있어야 할 안주머니가 텅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그녀는 감히 그의 영역에 침범해 그를 건드리고 모욕을 주었으며 가장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허락 없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고 더욱이 첫 키스를 강탈하고 도망친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치욕스러움과 동시에 혈관을 타고 흐르는 기묘한 흥분이 그의 이성을 자극했고
입술에 남은 비릿하고 달콤한 흔적은 그를 미치도록 끌어오르게 만들었다. 이 건물을 전면 봉쇄하고 지금 당장 서울 전역에 아이오브가 시스템을 가동해 지역은 통신기를 통해 상처 입은 맹수처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는 공포에 떨며 고개를 숙인 경호원들을 소각해 버릴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를 찾아내 하수구에 숨든 하늘로 솟든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내 발 아래 무릎 꿇려야 한다. 만약 놓친다면 너희들 모두 유서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입술의 핏자국을 닦아내며 그녀가 남기고 간 강렬한 감각을 되새겼다. 입가에는 잔혹한 미소가 서서히 번져나갔다. 이 지독한 술래잡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그는 반드시 최후의 승자가 되어 그녀를 짓밟아 줄 생각이었다. 한편 임페리얼 호텔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어두운 뒷골목에 거칠게 착지한 새아는 와이어 장비를 해제하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을 찢어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아드레날린의 여파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 은은한 빛을 내는 마이크로칩을 응시했다. 임무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본능은 방금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낙하하기 직전 마주쳤던 한 지역의 눈빛. 그것은 마치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악마의 눈과도 같았다. 새아는 이제부터 서울 하늘 아래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하며 서둘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 다가올 폭풍을 피해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던 화려한 불빛들이 순식간에 차가운 감시의 눈동자로 돌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임페리얼 호텔 사건 직후 한 지역은 경찰에 신고하는 무의미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한올그룹 본사의 지하 벙커, 일명 섀도우룸으로 이동했다. 수십 개의 거대한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곳은 서울 전역의 통신망과 CCTV, 그리고 민간 위성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취합하는 거대한 정보의 요새였다. 지역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아직도 입술 끝에 남아있는 미세한 통증을 느끼며 전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지시 하나에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철저히 통제되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그림자 부대를 이끄는 강 실장에게 짧고 명료한 명령을 내렸다. 아이 오브 갓을 가동해. 서울 시내 모든 카메라, 블랙박스, 그리고 결제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이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해. 지역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오퍼레이터들의 손놀림이 바빠졌고 스크린 위로 서울 지도가 붉은색 그리드로 촘촘하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권력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한올 그룹만의 불법적이고도 압도적인 권력이었다. 지역은 단순히 도둑맞은 마이크로칩을 되찾는 것에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그 여자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뒤에 자신의 발 아래 끌어다 놓을 작정이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대표님, 놈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라 흔적을 지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현상금을 거시겠습니까? 지역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액수는 100억. 생사불문이 아니라 반드시 사지 멀쩡한 상태로 내 앞에 데려오는 조건이다. 서울의 모든 갱단, 정보상, 흥신소 녀석들이 침을 흘리며 그녀를 쫓게 만들어 한편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전술용 바지와 후드 재킷으로 갈아입은 새아는 이태원의 좁고 지저분한 뒷골목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공기가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평소라면 안전했을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복을 입은 수상한 남자들이 배회하고 있었고 그녀가 비상용으로 숨겨두었던 대포폰들은 전원을 켜자마자
기지국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튀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폐기해야 했다. 세아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 몸을 숨기고 빗줄기가 쏟아지는 거리를 내다보았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깨어나 그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원인 닥터 박에게 접선을 시도하려 했으나 거리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긴급 뉴스를 보고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뉴스 화면에는 신원미상의 기업 테러 용의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호텔 연회장에서 찍힌 그녀의 흐릿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비록 가면을 쓰지 않았지만 교묘한 각도와 조명 탓에 정확한 이목구비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녀의 체형과 특징적인 움직임은 전문가들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화면 하단에는 결정적 제보자에게 현상금 100억 지급이라는 자막이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다. 세아는 헛웃음을 삼켰다. 고작 마이크로칩 하나 때문에 100억이라니 한지혁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센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기업의 추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서울의 모든 인간 사냥꾼들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세아는 더 이상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맨홀 뚜껑을 열고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배수구로 내려갔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오물과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지만 적어도 이곳은 신의 눈이라 불리는 하늘의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미로처럼 얽힌 지하수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한강 이남에 위치한 낡은 재개발 구역, 일명 유령 도시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이라면 위성 감시도 어렵고 복잡한 지형 덕분에 추적자들을 따돌리기에 유리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은 한지역이 푼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지하 세계에도 득실거린다는 사실이었다. 배수구의 출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세아는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서너 명의 남자들이 랜턴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경호원들이 아닌 현상금 소식을 듣고 무작정 튀어나온 동네 양아치들이나 조폭 하부 조직원들로 보였다. 야, 이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다니까? 그년만 잡으면 우리 인생 켜는 거야. 100억이라고, 100억?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구형 추적 방지 장치마저 뚫렸다는 것은 한지역이 다크웹의 해커들까지 고용했다는 뜻이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빠르고 조용하게 끝내야 했다. 남자들이 그녀가 숨어 있는 코너를 도는 순간 세아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연했지만 타격은 묵직하고 치명적이었다. 선두에 섰던 남자의 명치를 가격해 숨통을 끊어놓음과 동시에 뒤따르던 남자의 팔을 꺾어 쇠파이프를 빼앗았다. 누구냐? 당황한 놈들이 덤벼들었지만 세아는 좁은 통로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지만 지상으로 새어나가지는 않았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에는 신음하는 남자들이 즐비하게 널브러졌다. 세아는 쓰러진 놈의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그녀의 위치 좌표가 찍힌 지도가 떠 있었다. 붉은 점이 그녀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미친. 세아는 나직하게 욕설을 내뱉으며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냈다. 그녀의 몸 어딘가에 혹은 그녀가 훔친 마이크로칩 자체에 초소형 발신기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칩을 버려야 할까? 하지만 그 칩은 그녀의 조직이 인질로 잡혀 있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환 물품이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세아는 찢어진 옷자락을 동여매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위치가 노출된 이상 5분 안에 진짜 전문가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녀는 지하철 선로보수 통로를 통해 폐쇄된 역사로 빠져나가는 위험한 루트를 선택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선로 위를 달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안전한 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섀도우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지혁은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 중 하나가 꺼지면서 신호소실이라는 메시지가 떴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지하 수로에서 놈들을 제압하고 추적기를 파괴했군.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야. 강 실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놓친 겁니까?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화면의 다른 구역을 가리켰다. 아니,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해 일부러 구멍을 하나 남겨뒀지. 그녀는 지금 자신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폐쇄된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곳은 내가 미리 쳐놓은 가장 완벽한 거미줄이지.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차 대기시켜 직접 간다. 강 실장은 깜짝 놀라 그를 말리려 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놈은 훈련받은 살인병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내 물건은 내가 직접 회수해. 그리고 그 건방진 입술이 공포로 질려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을 직접 봐야겠어. 그는 품 안에서 묵직한 커스텀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퀸을 잡기 위해 킹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다. 세아는 폐쇄된 지하철역의 승강장에 도착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이곳은 10년 넘게 방치되어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둥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했다. 다행히 이곳은 전기가 끊겨 있어 하늘의 감시 카메라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적을 깨고 승강장의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술래잡기는 이제 지겨운데 슬슬 얼굴 좀 보여주지. 그래, 나의 작은 도둑 고양이. 한지혁의 목소리였다. 세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력이 끊긴 곳에서 어떻게 방송이 가능한 것인가. 그때 승강장 양쪽 터널에서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세아를 비췄다. 빛과 함께 중무장한 용병들이 방패를 앞세우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중앙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한지혁이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세아는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앞뒤는 막혔고 선로는 차단되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전투태세를 갖췄다. 비록 함정에 빠졌지만 순순히 잡혀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여기까지 기어들어올 줄은 알았지만 정말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멍청하군. 지혁이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여 잠시 대기하게 한 뒤 홀로 세아에게 다가갔다. 선택지를 주지. 훔쳐간 물건을 내놓고 내 발에 키스하며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부러진 채로 질질 끌려가거나. 세아는 가면 같은 무표정을 유지하며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물건에 내 침이 묻었는데 도로 가져가서 쓰고 싶나 보지? 비위도 좋네. 한지혁 회장. 그녀의 도발에 지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공포에 질리기는커녕 죽음 앞에서도 꼬리를 내리지 않는 그녀의 태도가 그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좋아.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 타입이군. 지혁이 재킷을 벗어 던지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직접 교육해주지.
남의 것을 탐내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세아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단순히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의 몸놀림,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호흡법은 그가 엘리트 격투 훈련을 받은 고수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둘 중 하나는 쓰러져야만 끝나는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가장 위험한 두 남녀가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폐쇄된 지하철역의 정막을 깨고 두 사람의 신체가 충돌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한 지역이 쏘아보낸 묵직한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윤세아는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상체를 뒤로 젖혀 간발의 차이로 공격을 피했다. 그의 주먹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콘크리트 기둥 귀퉁이가 부서져 나갈 정도로 위력적인 공격이었다. 세아는 이 남자가 단순히 호신술 정도를 익힌 재벌 2세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고 타격점은 정확하게 급소를 노리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 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세아는 자세를 낮추고 바닥에 깔린 자갈을 한 줌 쥐어 그의 시야를 향해 뿌림과 동시에 그의 하체를 공략하기 위해 낮은 태클을 시도했다.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존이 걸린 싸움에서 명예 따위를 따질 겨를은 없었다. 하지만 지역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한쪽 팔로 얼굴을 가리며 날아오는 자갈을 막아냄과 동시에 무릎을 들어 올려 그녀의 태클을 정면으로 요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세아의 몸이 뒤로 튕겨 나갔고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충격을 분산시켰지만 복부에 전해지는 통증은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겨우 이 정도인가? 전설적인 고스트라더니 실망스럽군. 지역이 셔츠 소매 단추를 풀며 여유롭게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잔인한 희열이 깔려 있었다. 주변을 포위한 용병들은 총구를 겨눈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지역의 절대적인 명령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건방진 도둑을 굴복시키기를 원했다. 세아는 입가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통증이 온몸을 지배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죽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약점이 무엇일지 빠르게 계산했다. 완력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스피드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했다. 세아는 승강장 가장자리에 쌓여 있던 낡은 철제 빔 쪽으로 달리는 척하다가 지역이 따라붙는 순간 철제 빔을 지렛대 삼아 공중으로 도약했다. 그녀의 몸이 허공에서 회전하며 지역의 목을 향해 다리가 위치기를 시도했다. 예상치 못한 공중 공격에 지역의 눈이 커졌고 세아의 허벅지가 그의 목을 감아 조이며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로 먼지 구덩이 바닥으로 거칠게 넘어졌다. 잠시나마 세아가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는 듯했으나 지역의 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대로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아의 등과 머리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고 그녀의 시야가 잠시 하얗게 전멸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역은 세아의 양손목을 한 손으로 결박하여 머리 위로 고정시키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호텔 연회장에서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지역이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얼굴은 서로의 호흡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지역의 입술에 난 상처가 그리고 세아의 터진 입가가 묘한 대조를 이루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지역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분노와 정복욕이 뒤섞인 불길이 일렁였다. 세아는 거칠게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마치 강철 수갑처럼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내 물건 어디 있지? 지혁이 다른 손으로 그녀의 재킷 주머니와 허리춤을 거칠게 수색했다. 세아는 모멸감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마침내 그의 손이 그녀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작은 마이크로칩을 찾아냈다. 지혁은 칩을 확인하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걸 훔쳐서 어쩔 생각이었지. 이건 내 홍채 정보와 생체 리듬이 없으면 단순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네가 팔아넘기려던 조직도 이걸 해독하지는 못했을 거다. 세아는 그제야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알아. 그래서 당신을 납치할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칩만 가져갈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녀의 도발적인 대답에 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여자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당했다. 납치라. 대담하군. 나를 납치해서 고문이라도 해서 암호를 풀게 할 생각이었나? 지혁이 칩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다. 필요하다면 세아가 쏘아붙였다. 지혁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밑에 숨겨진 미모와 도끼는 그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 같았고 위험하면서도 치명적으로 매혹적이었다. 그때 지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현재 그는 집안 내의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의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이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들은 유언장에 명시된 결혼을 통한 가정의 안정이라는 구시대적인 조항을 빌미로 그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에게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될 정략 결혼 상대를 강요하고 있었고 지역은 그 상황을 타개할 완벽한 방패막이가 필요했다. 너무 똑똑해서 자신의 뒤통수를 칠 여자도 안 되고 너무 멍청해서 적들에게 휘둘릴 여자도 안 된다.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약점이 잡혀 있어 자신을 배신할 수 없는 여자. 그리고 지금 그의 밑에 깔려 있는 이 여자가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혁은 천천히 세아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러나 완전히 풀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칠 수 없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일어섰고 주변의 용병들에게 손짓하여 총을 거두게 했다. 모두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반경 100m 이내의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막아. 용병 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역의 서리빨 같은 눈빛에 즉시 고개를 숙이고 부하들을 데리고 승강장을 빠져나갔다. 넓고 어두운 지하 공간에 단둘만 남게 되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세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뭐 하는 짓이지? 경찰에 넘기거나. 여기서 죽일 줄 알았는데. 지역은 낡은 벤치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며 그녀를 응시했다. 죽이기에는 내 실력이 아깝고 경찰에 넘기기에는 너무 재미없지. 게다가 넌 내 키스 값을 아직 치르지 않았어. 그는 품 안에서 담배 케이스를 꺼내 하나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희뿌연 연기가 그와 그녀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제안을 하나 하지. 윤세아, 아니 고스트. 넌 지금 서울 시내 모든 범죄 조직과 경찰, 그리고 내 사설 부대에게 쫓기고 있어. 이 지하철역을 나가는 순간 넌 시체가 되거나 평생 빛을 보지 못하는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네가 속한 조직도 임무에 실패하고 얼굴이 팔린 너를 폐기 처분하려 들겠지. 세아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끔찍할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지역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분과 완벽한 자유, 그리고 네가 훔치려던 그 칩의 가치보다 10배는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면 어때? 세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다. 조건이 뭐죠? 그녀가 물었다. 지역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즈니스맨의 미소이자 악마의 유혹과도 같은 미소였다. 그는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는 대신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계약 조건을 읊었다. 나랑 결혼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세아는 잠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의심했다. 뭐라고요? 그녀가 되물었다. 1년, 딱 1년 동안 내 법적인 아내가 되어주는 거야. 쇼윈도 부부지. 지역은 무심하게 설명했다. 난 지금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결혼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해. 하지만 내 집에 들어오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스파이거나 멍청한 인형들 뿐이야. 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내 집안에서 날 암살하려는 자객이 들어왔을 때 비명만 지르다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 그는 세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처럼 말이야. 세아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미쳤어? 난 당신 물건을 훔치려던 도둑이야. 나를 어떻게 믿고 그런 제안을 하지?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턱을 잡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신뢰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린 철저히 이익으로 묶인 관계니까. 넌 내 보호가 필요하고 난 내 능력이 필요해. 네가 날 배신하면 난 언제든 너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내가 약속을 어기면 넌 언제든 내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거리에 있게 되겠지.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래. 꽤 공평하지 않나? 세아는 지역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세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밖으로 나가면 죽음뿐이었고 이 남자의 손을 잡으면 적어도 1년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1년 동안 한올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이용해 자신을 위협하는 조직을 역으로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과거 기록을 모두 삭제해줘. 그리고 1년 뒤에는 100억과 함께 깨끗하게 놔주는 거야. 지역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거래 성립이군. 그는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았지만 세아가 손을 내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명심해. 넌 이제부터 한 지역의 여자야. 내 허락 없이는 죽을 수도 다칠 수도 사라질 수도 없어. 만약 또다시 내 눈앞에서 사라지려 한다면 그땐 정말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그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소유욕이 느껴졌다. 세아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지지 않겠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걱정 마. 난 계약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당신이나 조심해. 자는 동안 내가 당신 목을 딸지도 모르니까. 긴장감 넘치던 대치는 기묘한 동맹 관계로 변모했다. 지역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찢어진 세아의 옷 위에 걸쳐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그녀가 이제 자신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행위와도 같았다. 가자. 내 약혼녀를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 화려하게 등장해줘야지. 지역이 앞장서 걸어갔고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랐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적으로 만난 두 남녀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된 순간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계약의 시작이었다. 검은색 리무진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질주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겁고 차가웠으며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방음유리는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침묵을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있었다. 윤세아는 최고급 가죽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악취나는 하수구와 먼지 구덩이를 뒹굴며 목숨을 건 도주를 벌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0.1%만이 누릴 수 있다는 최고급 세단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지독한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는 한올그룹의 제왕 한지혁이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앉은 여자가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던 암살자라는 사실을 잊은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세아는 알고 있었다. 그의 온몸 근육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차량은 한남동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는 한올 힐스 저택 단지로 들어섰다.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지역의 펜트하우스가 위용을 드러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그만의 성역이자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멈춰서자 지역은 먼저 내려서 세아 쪽 문을 열어주는 가식적인 매너를 보였다. 환영해. 앞으로 1년 동안 네가 살게 될 감옥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세아는 그의 손을 무시하고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찢어지고 더러워진 상태였고 얼굴에는 핏자국과 흙먼지가 뒤엉켜 있었지만 그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그녀 특유의 날카로운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거울 속에 비친 상대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 내부는 온통 무채색의 대리석과 강철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냉동 창고에 들어온 듯한 한기를 느끼게 했다. 지역은 거실 소파에 재킷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바에 가서 위스키 2잔을 따랐다. 그는 한 잔을 세아에게 건네지 않고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씻고 나와. 꼴이 말이 아니군. 내 약혼녀가 거짓골을 하고 있으면 내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세아는 테이블 위에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내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옷은? 그녀가 짧게 물었다. 드레스룸에 준비되어 있어. 내 사이즈를 눈대중으로 맞추는 건 내 특기라서 말이야. 지역의 능글맞은 대답에 세아는 코웃음을 치며 욕실로 향했다. 욕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세아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샤워기 아래 서서 몸에 묻은 오물과 핏자국을 씻어냈다. 물줄기가 바닥으로 검붉게 흘러내려 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들었는지 다시금 상기했다. 한지혁의 아내라니 그것은 단순히 신분 세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전쟁터 한복판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몸 곳곳에 남은 흉터들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과거의 임무들이 남긴 훈장이자 고통의 기록들.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흉터가 남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욕실에 비치된 최고급 가운을 걸치고 젖은 머리를 대충 털어낸 뒤 다시 거실로 나갔다. 지역은 거실의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세아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씻고 나온 그녀의 모습은 조금 전의 야수 같은 살기와는 전혀 다른 청초하고 위태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역은 서재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들어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조율해야지. 서재는 거실보다 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벽면 가득 채워진 서적들과 중앙에 놓인 거대한 흑단나무 책상은 주인의 권위적인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지역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세아 앞에 던졌다. 읽어봐. 네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적혀 있어. 세아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혼전 계약서가 아니었다. 상호 간의 사생활 불간섭, 잠자리 의무 없음 같은 조항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을은 갑의 사업적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는 그녀를 아내가 아닌 사설 용병으로 부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세아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걸 설명해봐. 적대 세력 제거라니 날더러 살인이라도 하라는 건가? 지역은 시가를 피워 물며 연기를 내뿜었다. 살인까지는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할 거야. 내 새어머니 최미란 여사,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내 이복 동생 한성민, 그들이 지금 이 사회를 장악하고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거든. 지역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냉혹했다. 선대 회장의 유언장에는 지역이만 35세가 되기 전에 가정을 꾸려야만 그룹의 경영권을 온전히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미란 여사는 이 조항을 악용하여 지역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여자를 억지로 결혼시키려 했고 그 여자를 통해 지역을 감시하고 조종하려 했던 것이다. 지역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어 불가능한 변수, 즉 윤세아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들은 널 씹어 먹으려 들 거야. 내 약점을 캐내기 위해 내 뒷조사를 할 거고 회유하려 들거나 심지어는 사고를 위장해 너를 죽이려 할 수도 있어. 일반적인 여자였다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도망치거나 죽었겠지. 지역은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넌 다르잖아. 넌 그들이 보낸 킬러들의 목을 꺾어버릴 수 있는 여자니까. 세아는 그제야 지역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방패를 구한 것이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당신이 경영권을 방어할 때까지 버티는 거군. 세아가 정리하자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검지 손가락을 흔들었다. 하나 더 있어. 넌 내가 잃어버린 정보를 찾는 걸 도와줘야 해. 네가 훔치려던 그 마이크로칩 정보가 샌 구멍이 내부에 있어. 내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정보를 너희 조직에 넘긴 배신자가 내 최측근 중에 있다는 뜻이지. 지역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낮에는 우아한 재벌가 사모님 연기를 하고 밤에는 그 쥐새끼를 찾아내. 그게 네가 자유를 얻는 조건이야. 세아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재벌가의 암투 한복판에서 배신자를 색출하는 일은 단순한 절도나 암살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부권이 없었다. 이미 그녀의 신상은 지역의 소나기에 있었고 밖에는 현상금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좋아, 조건이 있어. 작전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장비는 당신이 지원해. 그리고 내 방식에 토달지 마. 내가 누굴 족치든 어떻게 정보를 캐내든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야. 세아의 당돌한 요구에 지역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합리적이군. 받아들이지. 단, 내 허락 없이 죽지 마. 넌 내 비싼 자산이니까.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총기 장전 소리처럼 들렸다. 서명이 끝난 후 지역은 책상 위에 리모컨을 눌러 벽면에 설치된 대형 TV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올그룹 한지역 대표, 전격 결혼 발표. 상대는 베일에 쌓인 재미교포 출신 재원. 화면에는 지역이 미리 준비해둔 가짜 프로필과 함께 흐릿하게 처리된 세아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다. 빠르네.
벌써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야? 세아가 기가 차다는 듯 물었다. 선공이 최선의 방어니까. 이제 전 국민이 너를 주목할 거야. 최 여사도 지금쯤 이 뉴스를 보고 길길이 날뛰고 있겠지. 지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였다. 펜트하우스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경비실에서 온 연락이었다. 지역이 스피커폰을 켜자 다급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본가에서 최미란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막무가내로 올라가시겠다고 하셔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군. 벌써 냄새를 맡고 달려오다니. 그는 세아를 돌아보며 말했다. 준비해.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어. 지금부터 넌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여자가 되어야 해. 연기력 좀 볼까? 세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치는 상황이 짜증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투 모드로 바뀌어 있었다. 걱정 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가면 쓰는 거니까.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지역이 미리 준비해둔 하얀색 실크 원피스로 갈아입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녀는 방금 전에 킬러 이미지를 완벽하게 지우고 수줍음과 우아함을 겸비한 명문가 교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지역조차 그녀의 빠른 태세 전환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의 여인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최미란 여사였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뒤에는 그녀의 아들이자 지역의 이복동생인 한성민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한지혁,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결혼이라니 상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터뜨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최미란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지역은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대꾸했다. 오셨습니까,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사랑이라는 게 원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라서요. 그때 세아가 침실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듯한 연기를 하며 지역의 뒤로 숨듯 다가갔다. 지역 씨, 이분들은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지만 지역의 어깨를 잡은 손에는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지역은 세아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었다. 인사해. 내 새어머니와 동생이야. 우리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오신 모양이네. 지역의 말에 최미라는 기가 막히다는 듯 세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세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약점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계집애를 데려와서 결혼?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 한 절대로 안 돼. 최미란이 소리치며 세아에게 다가와 손을 치켜들었다. 뺨을 때리려는 기세였다. 하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 계산했다. 피할 것인가, 맞을 것인가. 맞는다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한다면 무술 실력이 들통날 수도 있었다. 그 짧은 고민의 순간 지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미란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다. 그만하시죠. 어머니, 제 여자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최미라는 지역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지만 곧 도끼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쏘아붙였다. 좋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왔는지 두고 보자. 하지만 명심해라. 이 집 문턱은 쉬워도 나가는 길은 네 발로 못 나갈 거다. 그녀는 휙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고 한성민은 세아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아주 재미있겠어. 그가 남긴 말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불청객들이 사라지고 난 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지역은 잡고 있던 세아의 손을 털어내듯 놓았다. 세아 역시 가련한 표정을 즉시 거두고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연기 좋았어. 뺨을 맞았으면 더 극적이었을 텐데. 지역이 빈정거렸다. 내 얼굴은 비싸서 말이야. 100억에 포함 안 된 옵션이거든. 세아가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다시 적으로 돌아와 서로를 응시했다. 거대한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그것보다 더 위태로웠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적들은 정체를 드러냈고 그들은 한 배를 탔다. 오늘 밤 이 넓은 침대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할 것이었다. 동침 아닌 동침. 그것이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첫날 밤 풍경이었다. 한올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 파티는 서울의 상류층이 총출동하는 연례 행사 중 가장 화려하고 위선적인 무대였다.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백장미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정치인,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가면 같은 미소를 띠고 서로의 탐욕을 견제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 한지역 대표와 그의 베일에 쌓인 신부 윤세아였다. 세아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진홍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비되어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고, 허벅지까지 깊게 파인 슬릿은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아슬아슬한 관능미를 더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치장의 진짜 목적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활동성을 확보하고 허벅지 안쪽 밴드에 숨겨진 세라믹 단검을 쉽게 꺼내기 위함이었다. 준비됐나? 방문을 열고 들어온 지역의 시선이 잠시 세아에게 머물렀다. 그는 완벽한 핏의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빗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은 그를 더욱 냉철하고 권위적으로 보이게 했다. 세아를 보는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나쁘지 않군. 적어도 내 옆에 서서 꿀리지는 않겠어. 그의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모를 말에 세아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당신이야말로 내 액세서리 치고는 꽤 봐줄 만하네. 오늘 밤 내 키릴에 발이나 밟히지 않게 조심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날카로운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묘한 동지애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단순히 파티를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리무진이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그들을 맞이했다. 지역은 능숙하게 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레드카펫 위를 걸었다. 그의 손길은 겉보기엔 다정했지만 실제로는 세아의 몸이 긴장하지 않도록 리드하는 동시에 주변을 경계하는 신호였다. 세아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무시하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볼룸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들이 등장하자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졌고 수백 쌍의 눈동자가 그들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질투, 경멸, 그리고 사리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중앙 테이블에 앉아있는 최미란 여사와 한성민 상무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긴장 풀어. 놈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당황해서 실수하는 거니까. 지역이 세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세아는 샴페인 잔을 집어들며 작게 대답했다. 긴장, 이건 흥분이야. 사냥터에 들어온 기분이거든. 그녀의 시각과 청각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웨이터들의 동선, 구석에 서 있는 보안 요원들의 손위치, 천장의 환풍구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화려한 파티장 어딘가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즉 그녀와 같은 부류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최미란 여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짐짓 상냥한 척 미소를 지으며 세아의 손을 잡았다. 세아가 적응은 좀 되니?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불편하겠구나. 실수하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가거라. 그게 네 남편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길이야. 가시 돋친 말이었지만 세아는 여유롭게 받아쳤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지혁 씨가 워낙 자상하게 챙겨줘서 불편할 틈이 없네요. 그리고 전 먹칠 같은 건 안 해요. 오히려 지워야 할 얼룩이 있다면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편이죠. 세아의 뼈 있는 말에 최미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옆에 있던 한성민이 거들었다. 형수님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형이 왜 푹 빠졌는지 알겠어. 하지만 말로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세상엔 말보다 빠른 게 많으니까.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툭툭 쳤다. 한성민이 물러가고 지혁이 잠시 주요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러 간 사이 세아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기둥 뒤 그늘진 곳에 서서 행사장을 스캔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웨이터 복장을 한 남자가 쟁반을 들고 지혁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웨이터였지만 세아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일반적인 서비스직 종사자의 것이 아니었다. 무게 중심이 낮고 발소리를 죽이는 보법, 그리고 쟁반 아래 숨겨진 오른손의 미세한 경직, 결정적으로 그가 신은 구두는 호텔 지급용이 아닌 밑창이 얇은 전술용 단화였다. 지역은 주주들과 이야기하느라 그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독인가 아니면 소음기. 세아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이 공개된 장소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파장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근접 거리에서의 자상 찔림이나 독극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웨이터가 지역의 등 뒤 2미터까지 접근했을 때 세아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척하며 웨이터의 진로 방향으로 몸을 던졌다. 어머!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웨이터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쟁반 위의 샴페인 잔들이 와장창 깨지며 바닥으로 쏟아졌고 웨이터는 중심을 잃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세아는 웨이터의 품 안에서 은색 빛이 번쩍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스픽, 얼음 송곳이었다. 아주 얇고 날카로워서 찌르고 빠지면 피도 거의 나지 않고 심장을 정확히 노리면 즉사시킬 수 있는 암살 무기. 웨이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살기를 띠며 넘어진 척하는 세아를 향해 송곳을 겨누려 했다. 하지만 세아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드레스 자락 아래로 다리를 뻗어 그의 발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고 웨이터는 억눌린 신음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세아는 재빨리 일어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마추어같이 굴지 마. 여기서 시끄러워지면 너나 나나 곤란해지니까.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를 부축하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그의 쇄골 사이 급소를 강하게 눌렀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하듯 축 늘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웨이터와 손님이 부딪혀 넘어진 사고라고 생각했다. 죄송해요. 제가 드레스에 발이 걸려서 이분 좀 부축해서 의무실로 모셔다 드리세요. 세아는 달려온 보안 요원들에게 태연하게 지시했다. 지역은 소란을 듣고 다가왔다가 늘어진 웨이터의 손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아이스픽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의 옷에 묻은 샴페인을 닦아내는 척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세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눈빛으로 처리했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역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쯤 자신의 심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재킷을 벗어 세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다친 데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진지했다.
구두굽이 좀 까졌네요. 비싼 건데. 세아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소동이 정리되고 지역이 잠시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로 들어섰을 때 진짜 위협이 닥쳐왔다. 화장실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이 쓰러져 있었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지역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역이 반응하기도 전에 픽 하는 소리와 함께 총탄이 발사되었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총알은 그의 팔을 스치고 벽에 박혔다. 암살자가 확인 사살을 위해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붉은 그림자가 허공을 갈랐다. 새하였다. 그녀는 지역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뒤따라왔던 것이다. 그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 한 짝을 벗어 정확히 암살자의 손목을 향해 던졌다. 뾰족한 굽이 손목을 강타하자 암살자는 총을 떨어뜨렸다. 세아는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박차고 달려가 암살자의 목을 낚아챘다. 좁은 복도에서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암살자는 훈련받은 프로였지만 세아의 움직임은 분노한 암사자 같았다. 그녀는 드레스의 불편함 따위는 잊은 듯 상대의 주먹을 흘려내고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다. 암살자가 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두르자 세아는 아슬아슬하게 허리를 젖혀 피한 뒤 지역이 보는 앞에서 전광석화 같은 반격을 가했다. 그녀는 상대의 팔을 비틀어 꺾고 무릎으로 명치를 찍어 누른 뒤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하이힐 굽을 암살자의 목 동맥 바로 위에 갖다 대었다. 누가 보냈어? 세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차가웠다. 암살자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지역은 벽에 기댄 채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자신의 아내가 한 남자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신문하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본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도 공포스러웠다. 말 안 하면 이 굽이 네 목을 뚫고 들어갈 거야. 3초 준다. 하나, 둘. 세아가 굽에 힘을 주자 살결이 찢어지며 피가 배어 나왔다. 한성민. 한성민 상무가 암살자는 쉰 목소리로 실토했다. 세아는 망설임 없이 암살자의 뒷목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 맨발에 찢어진 드레스, 피 묻은 손. 그녀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지역에게는 그 모습이 승리의 여신처럼 보였다. 세아는 지역에게 다가와 그의 팔 상처를 살폈다. 스친 상처예요. 깊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더 지체하면 위험해요. 나가야 해. 그녀는 지역의 넥타이를 풀어 능숙하게 지혈을 했다. 지역은 그녀의 손길을 가만히 느끼며 물었다. 왜 구했지? 그냥 내가 죽게 내버려뒀으면 넌 자유였을 텐데. 세아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착각하지 마요. 당신이 죽으면 내 100억도 날아가니까. 난 내 자산을 지킨 것뿐이야.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지역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걱정 그 이상이었다. 지역은 피 묻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자산 관리 한 번 훌륭하군. 빚을 졌어.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변했다. 적대감과 경계심이 허물어진 자리에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후에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미리 대기시켜둔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도 없이 지역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호텔을 빠져나갔다. 조수석에 앉은 세아는 긴장이 풀린 듯 시트에 몸을 기댔다. 한성민. 그 자식 오늘 밤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역이 이를 갈며 말했다. 세아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두르지 마요. 놈은 꼬리를 밟혔으니 더 미쳐 날뛸 거야.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오늘 밤 그녀는 지역을 구함으로써 적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제 그녀 역시 그들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 된 것이다. 차는 한강변 도로를 달렸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로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다. 지역은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을 뻗어 세아의 손을 잡았다. 세아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놔주지 않았다. 그냥 있어, 조금만. 지역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천하의 한 지역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인간일 뿐이었다. 세아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의 따뜻하고 큰 손에 자신의 손을 맡겼다. 차가운 킬러의 손과 뜨거운 지배자의 손이 얽혔다.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부부가, 아니 진짜 공범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세아의 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변조된 기계음이 들려왔다. 고스트, 오랜만이야. 네가 사랑 노름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네 과거를 찾았지. 인천 항구 4번 창고, 혼자 와라. 만약 경찰이나 한 지역을 데리고 오면 네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아이의 시체를 보게 될 거야. 전화는 끊어졌다. 세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지역이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야? 하지만 세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킬레스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점이 적들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윤세아의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자동차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작은 소음이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내려오는 소리처럼 차 안의 공기를 갈랐다. 한 지역은 본능적으로 차를 갓길에 세웠다. 세아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누구야? 그 아이라니 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지? 지역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세아는 그의 질문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채 절망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다. 차문 열어 세아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상태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함정이라는 거 뻔히 알잖아. 지역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다시 시동을 걸려 했다. 그 순간 세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지역의 허리춤에 있던 호신용 단검을 뽑아냈다. 차가운 칼날이 지역의 목동맥에 닿았다. 세워, 당장.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지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나를 찌르겠다고? 그깟 협박 전화 한 통에 당신은 몰라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내 목숨보다 당신의 그 대단한 100억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세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지역의 손등에 닿았다. 그 뜨거운 눈물의 지역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이 독한 여자가 총알이 스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여자가 울고 있었다. 미안해, 계약 위반이야. 세아는 지역이 방심한 틈을 타 칼자루 끝으로 그의 관자놀이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지역의 시야가 흔들리며 의식이 흐려졌다. 그는 운전대에 쓰러지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차문을 열고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세아, 인천항 4번 창고는 을씨년스러운 바닷바람과 비릿한 녹냄새로 가득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세아는 흠뻑 젖은 드레스 자락을 찢어버리고 맨발로 거대한 철문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지역에게서 뺏은 단검 한 자루뿐이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창고 안에 어두운 조명 아래 수십 명의 용병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높게 쌓인 컨테이너 박스 위에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과거 그녀를 살인 기계로 훈련시켰던 조직 블랙 맘바의 보스 장두식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한성민이 서 있었다. 어서 와라, 고스트. 아니, 이제는 한지역의 아내라고 불러야 하나? 장두식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의 발치에는 휠체어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깡마른 소녀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세아가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가족처럼 돌봐왔던 동생 유나였다. 세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조직을 탈출할 때 유나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기어코 찾아낸 것이다. 약속대로 혼자 왔어. 아이는 풀어줘. 세아가 소리쳤다. 한성민이 앞으로 나섰다. 형수님, 순진하시네. 우리가 겨우 이 아이 하나 때문에 형수님을 불렀겠어? 형수님 덕분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형을 죽일 완벽한 기회였는데.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형을 유인해. 지금 당장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그러면 이 아이는 살려주지. 한성민이 유나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소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오지 말라고, 언니라도 도망치라고 말하는 듯했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지역을 이곳으로 부르면 둘 다 죽는다. 하지만 거절하면 유나가 죽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내가 죽을게. 내 목숨으로 대신해.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 그녀의 자존심이 킬러로서의 긍지가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가장 비참한 방법을 선택했다. 장두식은 만족스러운 듯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다. 그 천하의 고스트가 사랑에 빠지더니 약해 빠졌군. 좋아, 일단 몸 좀 풀고 시작해볼까? 장두식의 쇠파이프가 세아의 어깨를 내리쳤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세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버텼다. 반격하면 유나가 죽는다.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쏟아지는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하얀 피부는 멍과 피로 얼룩졌고 입에서는 붉은 선혈이 왈칵 쏟아졌다. 한성민은 그 광경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거야. 형이 그렇게 아끼는 여자가 망가지는 꼴을 봐야 해.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세아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창고의 거대한 셔터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박살 나는 것을 보았다. 굉음과 함께 검은색 리무진이 화염에 휩싸인 채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는 용병들을 들이받으며 중앙까지 밀고 들어와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한지혁이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기보다 더 무섭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자동 권총으로 망설임 없이 장두식의 부하들을 쏘아 넘겼다. 한지혁. 세아는 신음하며 그를 불렀다. 오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난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안도감이 솟구쳤다. 지혁은 쓰러진 세아를 보고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구 마음대로 무릎을 꿇어. 넌 내 여자야. 내 허락 없이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용병의 가슴에 총알을 박아 넣었다. 총알이 떨어지자 그는 빈 총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주워 들었다. 죽여, 저놈 죽여. 한성민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숨었다. 수십 명의 용병들이 일제히 지역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무리 지역이 강하다 해도 맨몸으로 무장한 다수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세아가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 미끄러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목을 단검으로 그었다. 그리고 쓰러지는 용병의 품에서 기관 단총을 빼앗아 지역을 향해 던졌다. 받아요. 지역은 공중에서 총을 낚아채며 몸을 회전시켜 접근하는 적들을 향해 난사했다. 세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지역의 등 뒤로 다가와 섰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360도로 포위한 적들과 대치했다. 많이 늦었잖아. 날 죽게 내버려 둘 셈이었어? 세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 말이야. 그리고 내 100억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야지. 지역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대꾸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도 가면도 필요 없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사륙만이 남았을 뿐이다. 쓸어버려. 지역의 신호와 함께 피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세아는 고통을 잊은 듯 춤을 추며 적들의 급소를 노렸고 지역은 압도적인 힘과 사격술로 적들을 분쇄했다. 한올 그룹의 CEO와 전설적인 킬러,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완벽했다. 세아가 적의 하체를 공격하면 지역이 상체를 마무리했고 지역이 적의 시선을 끌면 세아가 그림자처럼 파고들어 숨통을 끊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장두식은 전세가 역전되자 당황하여 유나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가까이 오지 마. 이 계집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그가 유나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세아와 지역의 움직임이 멈췄다. 세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지역이 세아의 손을 꽉 잡았다. 날 믿어? 그가 짧게 물었다. 세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 지역이 총구를 내리는 척하며 손을 들었다. 진정해. 원하는 게 돈이면 얼마든지 주지. 장두식이 비릿하게 웃으며 긴장을 푸는 찰나. 지역은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 던졌다. 라이터는 장두식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고 그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세아의 손에서 단검이 빗줄기처럼 날아갔다. 촤 하는 소리와 함께 단검은 장두식의 미간에 정확히 꽂혔다. 그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넘어가자 지역은 동시에 달려나가 유나의 휠체어를 발로 밀어 안전지대로 보내고 숨어있던 한성민의 다리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아악! 한성민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용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세아는 비틀거리며 유나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었다. 언니, 언니.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세아의 품에 안겼다. 세아는 피 묻은 손으로 동생을 감싸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장 아픈 과거이자 숨기고 싶었던 약점이 드러났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아니, 그가 살려주었다. 지역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기어가려는 한성민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형, 살려줘. 엄마가 시킨 거야. 난 몰라. 한성민이 비굴하게 애원했다. 지역은 차가운 눈으로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걱정 마. 죽이진 않아. 넌 살아서 네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주지. 그는 한성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멀리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역이 미리 불러둔 뒷수습 팀이었다. 세아는 유나를 진정시키고 지역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역의 턱시도는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었고 세아의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지역이 손을 뻗어 세아의 뺨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애틋했다. 계약 위반이야, 윤세아. 내 허락 없이 다치지 말라고 했지. 지역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사장님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면 주가가 떨어질 텐데. 세아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그의 찢어진 셔츠 자락을 여며주었다. 그래서 말인데 위약금 대신 평생 내 옆에서 갚아. 1년 말고 평생. 지역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세아의 눈이 커졌다. 빗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소란스러운 항구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과 함께 따스한 기류가 흘렀다. 세아는 피식 웃으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자율이 꽤 높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한올 그룹 전체를 팔아서라도 감당하지. 지역은 세아를, 그리고 그녀의 동생 유나까지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였다. 비는 그쳐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가면은 벗겨졌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다. 인천항의 비가 그치고 며칠 뒤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지만 한올 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 회의실에는 살을 애는 듯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한지혁은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긴 테이블을 둘러앉은 이사들을 응시했다. 그의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의 생채기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들은 오히려 그가 치른 전쟁의 훈장이 되어 그의 위험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었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최미란 여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고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이미 승패가 결정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며칠 전 창고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한성민이 자신의 입으로 어머니의 사주를 받았음을 자백하는 장면, 그리고 장두식 일당이 윤세아와 그녀의 동생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게 다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감히 회장을 모함하려고 이런 짓을 꾸며. 최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악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지역은 천천히 리모컨을 눌러 영상을 끄고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던졌다. 쿵 하는 소리가 이사들의 심장을 내려치는 듯했다. 조작, 경찰청과 검찰에 이미 원본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10년간 어머니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비자금 내역과 한성민이 사설 용병 조직에 송금한 자금 흐름표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죠. 지역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미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보안팀, 들어와. 지역의 짧은 명령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수사관들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한울의 안주인이야. 지여가, 내가 폐륜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그녀가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지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안주인은 감옥에서 찾으시죠.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혹독할 겁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지분과 재산은 몰수될 테니까요. 최미란이 끌려나가고 회의실 문이 닫히자 지역은 남은 이사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쓰레기는 치워졌으니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날 한울그룹의 오랜 내부는 한 지역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윤세아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퇴원한 유나와 함께 지역이 마련해준 안전 가옥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신분은 세탁되었고 지역은 약속대로 그녀의 과거 기록을 모두 삭제해 주었다. 통장에는 평생을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의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계약은 종료되었다.
적들은 사라졌고 한지혁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으니 더 이상 가짜 아내가 필요하지 않았다. 세아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한울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피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오른 낯선 감정들. 그녀는 자신이 지역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림자였고, 그는 빛 아래 서야 하는 왕이었다. 그림자는 밤이 지나면 사라져야 하는 법이었다. 언니, 정말 그냥 갈 거야? 형부. 아니, 그 아저씨한테 인사도 안 하고? 유나가 휠체어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세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그게 서로를 위해 좋아.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든. 그리고 인사를 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세아는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의 키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이별 통보였다. 그녀는 유나를 데리고 공항으로 향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택시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인천국제공항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세아는 모자를 눌러쓰고 유나의 휠체어를 밀며 출국장으로 향했다. 티켓팅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려는 순간 공항 전체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알려드립니다. 현재 공항 내 보안 점검으로 인해 모든 출국 수속이 일시 중단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불만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지만 세아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보안 점검. 이 타이밍에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때 낯익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인파를 헤치고 그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하늘의 보안팀이었다. 도망쳐야 해. 세아는 반사적으로 휠체어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국장 입구가 봉쇄되고 그 중앙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오고 있었다. 한지혁이었다. 그는 마치 런웨이를 걷듯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누군가 한울그룹 한지혁 회장 아니야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혁은 세아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또 도망인가? 내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게 취미인가 보지? 비켜요. 계약은 끝났어. 난 내 몫을 다 했고 당신도 원하는 걸 얻었잖아. 세아는 짐짓 차갑게 말하며 그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지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누가 끝났대. 계약서 15조 사망. 기억 안 나나?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혁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계약서를 꺼내 흔들었다. 세아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억지 부리지 마. 그건 당신이 유리하게 쓴 가짜 계약서잖아.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줄 정보도 능력도 없어. 난 그냥 과거가 지저분한 도둑일 뿐이야. 지혁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모자를 벗겼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그의 따뜻한 손이 감쌌다. 상관없어. 네가 도둑이든 암살자든 아니면 외계인이든 넌 내 목숨을 구했고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내가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 심장을 훔쳐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윤세아. 공항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고백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세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후회할 거야. 난 평범한 재벌 사모님처럼 우아하게 내조 못해. 성질도 더럽고 칼도 잘 쓴다고. 그녀가 울먹이며 투정 부리듯 말했다. 지역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알아. 난 바로 그 점이 미치도록 마음에 들어. 지루한 내조는 필요 없어. 평생 나랑 같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휘저으면서 살아. 내 파트너로서. 지역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파트너 인 크라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랑 결혼해줘.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계약 기간은 평생, 위약금은 내 모든 것. 지역의 프로포즈에 유나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받아줘, 받아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좋아, 계약 연장해. 대신 이번엔 조건이 있어.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내가 지옥까지 쫓아가서 다시 데려올 거야. 지역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일어났다. 그럴 일 없어. 네가 내 옆에 있는 한 난 불사신이니까. 그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에게 키스했다. 첫 만남 때의 공격적이고 차가운 키스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원을 약속하는 뜨겁고 달콤한 키스였다. 에필로그 1년 후 하늘그룹의 본사 옥상 정원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벌가의 결혼식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하객 명단에는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세아가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뒷골목의 정보원들, 그리고 재활 치료를 마치고 건강해진 유나의 친구들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었다. 식장 주변의 경비는 삼엄했지만 그것은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 칠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아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 자락 아래에는 여전히 가터벨트에 장착된 소형 단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언제 어떤 위험이 닥쳐도 남편을 지키겠다는 그녀만의 서약이었다. 지역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1년 전의 차가운 도끼는 사라지고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맹세의 시간, 사회자가 물었다. 신랑 한지혁 군은 신부 윤세아 양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지역은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사회자가 세아에게 물었다. 신부 윤세아 양은 신랑 한지혁 군을. 세아가 말을 끊고 마이크를 잡았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남자를 건드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습니다. 하객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질 무렵 지역이 세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루하지 않아? 슬슬 도망칠까? 세아의 눈이 반짝였다. 어디로? 지역은 옥상 헬기장에 대기 중인 헬리콥터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어디든 첩보 영화처럼 사라져보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들은 하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와 헬기 쪽으로 달렸다. 헬기가 서울의 밤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발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1년 전 도둑과 CEO로 만나 서로를 죽일 듯이 쫓고 쫓기던 그 도시는 이제 그들의 영원한 놀이터이자 왕국이 되었다. 세아는 지역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 나의 공범자님. 지역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답했다. 나도 사랑해 나의 영원한 고스트. 헬기는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훔친 키스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나눈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로맨틱한 부부의 신혼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어떤 위험이 기다리든 상관없었다. 그들은 함께일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완벽했으니까.